오늘은 노출 기준과 허용 기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온톨로지를 다루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존재의 개념이 또 다른 존재와 연결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노출 기준과 허용 기준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심오한 맥락을 가진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출 기준과 허용 기준에 집중해 보죠. 2007년 허용 기준을 도입하는 법률이 준비가 되었고 2009년부터 시행됩니다. 제39조의 2 유해인자 허용 기준의 준수이고요. 바로 위에 있는 노출 기준과 연계되어서 허용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당시 2007년도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벤젠 같은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해서 유해인자 허용 기준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주들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특정한 심각한 유해 물질들로 인한 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이 허용 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작업환경 측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를 곧장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하게 해서 효과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허용 기준을 지정한 물질들의 경우에는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뭐 이런 물질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직업병 감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기존의 14개 물질에 24개의 물질들을 추가해서 총 38종으로 확대한다라는 게 2019년 산안법 전면 개정 때의 설명이었습니다. 노출 기준과 허용 기준은 따로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을 보면 125조의 제6항에 측정 결과에 따라서 위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같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벌에 처하게 되죠. 한편 노출 기준은 106조에 나와 있고 제49조의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에서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령하고 사업주가 따라야 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용 기준은 노출 기준보다 단순하다는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곧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금액도 1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전의 맥락으로 비춰봤을 때, 그래, 허용 기준 대상 물질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거꾸로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허용 기준 아닌 물질들은 좀 초과해도 된다는 건가? 우리나라 비슷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좀 더 가까운데요. 미국은 오샤라고 하는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펠이라고 하는 노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민간 조직인 ACJ에서 만든 TLV가 있고, 국가기관에서 만든 권고 기준인 렐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노출 기준과 멜이라고 하는 최대 노출 기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 놓고 있었고, 멜의 경우에는 허용 기준처럼 강력한 처벌을 하고 OEL은 권고하는 것으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은 2005년도에 이게를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실익이 없고 오히려 노출 기준 지정 대상 물질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발암 물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웰이라고 하는 작업장 노출 기준으로 이 두 개를 통합한 이후에 모두 지키게 해야 되겠구나. 사실 영국은
1974년 산안법에 따라서 제너럴 듀티 클로즈와 이 노출 기준이 연계되어서 형사법적 처벌 대상으로 처음부터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OEL과 멜이 웰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쳐진다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영국의 결정은 우리나라와 다르죠. 그리고 이 시점이 2005년도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영국은 이때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허용기준이라도 잘 세워서 특정 물질을 관리를 더 잘해보자 라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지점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도 굉장히 우리가 살펴볼 게 많은데요. 오샤의 펠은 법정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력하지만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89년도에 펠을 집단적으로 300여 개의 펠을 강화하려고 오샤가 움직였다가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데이빗 마이클스라고 하는 청장을 임명하면서 이 펠을 HGH, TLV나 렐로 보완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만들고 이게 제너럴 듀티 클로즈로 연결되고 2012년 해저드 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의 개정으로 MSDS, HGH, TLV 값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등의 노력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질문은 그거였죠. 지금 시대에도 허용 기준과 노출 기준을 구분하는 게 맞는가란 질문이 도출되었다는 겁니다. 피켐은 노출 기준은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노출 기준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특별관리 물질에 대한 관리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노출 기준들은 위험성 평가와 연계되어서 모든 화학물질 관리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노출 기준은 있지만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은 아닌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이 물질의 노출이 위험합니까? 라는 질문이 발생하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켐은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죠? 작업 환경 측정과 노출 기준과 위험성 평가가 모두 의미 있게 연결되는 미래, 노출 기준과 허용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왜 다르게 존재하지?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된 피켐의 결론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